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MSCI 리밸런싱 영향에 우리 시장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원 넘는 물량을 내놓으면서 2,600선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월간 기준으로 14%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고점 대비로는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월간 기준으로 길게 양봉 그려내준 11월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역시나 월간 기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12월 첫 거래일 과연 우리 시장 잠시 숨고르기 후에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을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김선윤 전문위원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자, 이 시간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과 함께 채팅창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MSCI 리밸런싱 영향으로 좀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어제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우선 11월 한 달 정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지수를 좀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월 기준으로 종가 기준 14%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11.79%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사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의 큰 폭,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은 사실 좀 있었어요. 뭐 2001년도 때에 지수가 뭐 20%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대세 상승기 2000년도 때 넘어가서 서브프라임 때 이후에서는 이런 식의 큰 폭의 좀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좀 급등이 따른 그런 뭐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사실 많이 빠졌어요.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보다도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보합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분봉이에요. 5분봉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동시호가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장중에 0.57% 동시호가에 또 밀려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상당 부분 좀 출회가 됐었고요. 동시호가 때의 기관 쪽에서도 매물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리밸런싱에 대한 물량이 좀 출회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밀려내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일시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11월 달에 전날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의 순매수를 외국인 쪽에서 뭐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했었었는데 2조 4천억 대의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이 절반 정도는 동시효과 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절반 정도는 장중에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매도를 했던 물량치고는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선물이에요. 선물까지 6천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일단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좀 매물 소화를 좀 더 거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은 여전히 좀 풍부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풍부한 그런 상황들이고 여전히 증시에 있어서의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60조를 넘는 그런 고객 예탁금이 있다라는 거 거의 63조에 좀 육박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매수 자금들이 좀 여전히 많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다시 30분보로 좀 돌아가서 보게 되면 11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어요. 그리고 이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전날 이제 이 자리대를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고점 자리대를 찍어놓고 과거에 이 11월 25일 자리대의 저점 자리대를 찍어놓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형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 한 2,580포인트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여기에서는 요 폭만큼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2,520포인트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2,580포인트 자리대가 이탈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조정을 좀 받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21선 언저리예요. 21선 언저리 때까지의 조정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어제 피해가 좀 덜했습니다.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점 자리대인 880포인트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여전히 좀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2월 달 같은 초 정도까지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디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30분 봉상에 보게 되면 단기 추세대에는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1차적으로 좀 보게 될 수 있는 자리대가 878포인트 자리대입니다. 5일선 자리대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대부터 뭐 870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까지는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오는 그런 밀리게 된다라면 눌림목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좀 눌러주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세는 좀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달 이제 들어서면서 지수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에 대한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천천히 모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해보다는 다 좋을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성장 섹터들,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시장에 있어서는 저PBR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 그다음에 성장 섹터들 쪽에서도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항상 며칠, 이번 주,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추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안정권에 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총 확진자 수가 452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했던 인원수가 421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됐던 인원수가 31명입니다. 여전히 400명대를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500명대 후반, 거의 600명까지 육박했다가 지금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특수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항공 쪽이라든가 해운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 대표적인 예로 뭐 HMM이나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대한해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HMM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큰 폭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한 차례에 좀 눌림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한 번쯤은 이 정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적인 부분들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완연하게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실적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주가적인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의 상승의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HMM보다도 개별적으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히려 HMM보단 대한해운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11선 자리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요 한번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요 자리 때는 한번 좀 매수 포인트 자리 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27,000원대 후반에서 28,000원 정도 때까지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 PBR 종목군들 그리고 성장주 섹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은 매물 소화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산업재 쪽 섹터들이 대부분 다 저 PBR 종목군들이에요. 철강이라든가 화학, 조선, 건설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철강 쪽을 좀 보게 되면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21선의 이탈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상승마디대가 한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23만 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매물 소화 기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추세 라인대를 보더라도 23만 원 언저리대예요. 이 자리대 깨지게 되면 쉬어가는 구간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중기적으로 목표치가 찼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포스코보다는 좀 덜 올랐어요. 포스코보다는 좀 덜 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1선에 있어서의 각도가 이제 서서히 불어 눕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다른 쪽에 있어서의 업종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한 전략으로 좀 놓고 봤을 때에 그나마 좀 가장 센 부분들이 조선 섹터예요. 조선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견조한 그런 모습들, 이평선의 기준으로 보도 상승 각도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 종목군들 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관점으로 좀 보거나 뭐 그런 전략을 보게 되면 철강 쪽보다는 조선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많이 좀 못 올랐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완만하게 좀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세는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한 마디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21선 다리대에 있어서의 눌림목 매수 포인트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쪽에 있어서의 저가 매수세는 오히려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제일 강했던 종목군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쉬어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게 된다면 반대적으로 좀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숨고르기가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중국 쪽에 있어서 내년부터 부채 폐기물에 있어서 전면 수입 금지가 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인선 ENT라든가 코엔텍, Y엔텍, KG ETS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어제 KG ETS 같은 경우는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급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따라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5,000원 이하권역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놓고 보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또 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6,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종목군들이라든가 Y엔텍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었죠. 이 거래일 전에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이 친구도 매물 수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고점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의 눌림목을 좀 본다든가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 있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지주사 LS가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 지주사 쪽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올랐던 그런 상황들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구리 가격에 있어서 연동되는 흐름들, 구리 가격이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LS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OCI예요. 태양광 쪽에 있어서 개별주들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OCI 같은 경우는 조금 못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관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1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네, 이제 12월 첫 거래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2조 원이 넘는 매도 물량에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 시장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14%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MSCI 리밸런싱이라는 수급적인 이슈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 앞으로 다시 매수 기조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제외한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 어제 모두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전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특히나 또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0.9%, 0.4%씩 상승하면서 67,300원, 97,9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도 0.7%가량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80만 6천 원 선으로 출발했고요. 우선주 같이 상승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급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계속해서 강합니다. 1.6%가량 상승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아태 지역의 18개 프라이머리 케어 제품 자산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라는 공시 나왔는데 1.6% 상승으로 34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반등 흐름이고요. 1.2% 상승으로 28만 1,0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2% 넘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54만 4천 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8% 상승으로 2,616포인트, 다시 2,6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0.46% 상승으로 890선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혼조름 보이고 있는데 시즌만 홀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1.7% 하락으로 18만 4,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역시 오늘 삼형제 모두 강합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3.4% 상승입니다. 12만 6,300원으로 출발했고요. HLB도 0.8% 상승, 알테오젠 1.6% 상승입니다. 알테오젠은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 본격화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16만 3,4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름 보이고 있습니다. 제넥신이 어제는 거의 혼자 빨간불을 켰었는데 오늘은 홀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1% 빠지면서 12만 7,1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0.6% 상승입니다. 15만 2,400원 선. 오늘은 CJ ENM이 또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1% 상승으로 13만 4,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KMW 버라이즌 양 신규 매출 발생해 내년 실적 전망 긍정적이라는 평가 따르고 있습니다. 0.3%가량 오르면서 7만 3,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제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다시 지금 출발과 함께 코스피 시장 1%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에서 2조 가까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가 나오고 2조 가까이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많이 빠지지 않을까 아마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 만약에 빠질 거였다면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 많이 빠지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지 어제 뭐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리밸런싱 나온다고 해서 뭐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급락이 나오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종목들을 어떤 쪽으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끌고 갈 것이냐 내지는 매매를 할 것이냐 결국은 바닥주입니다. 결국은 바닥주 쪽에서 흔들려도 적게 흔들릴 거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크게 움직일 건데 코스피는 일단 어제 5일선 이탈을 살짝 보여줬기 때문에 급등에 있었던 이제 IT라든지 이런 쪽들은 급등에 있었던 대형주들 IT가 아니고 대형주들은 소폭 횡보라든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긴 하지만 근데 이제 바닥 권역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여전히 제약바이오들 간 애들은 많이 갔지만 안 간 애들은 지금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바닥주라든지 IT의 바닥주라든지 뭐 기타 등등 중소형주들은 아직도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공략을 하게 되면 시장이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제 이어서 오늘 만약에 급락할 것 같으면 벌써 종목들이 10% 20% 박살이 나고 지수도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벌써 800을 깨고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다들 서킷 브레이크를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가기 딱 좋은 그런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저점 부근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다면 좀 저점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종목별로 잘 골라서 떠 있는 것보다는 순환매를 공략을 하는 그리고 이슈가 돼 있는 거기서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제약바이오긴 하지만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이쪽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주라든지 이쪽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시고 IT 섹터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하시면 시장 급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오늘 장도 편안하게 일단은 종목별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자,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이죠. 지금 바닥에서 셀트리온 애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세게 움직여주니까 셀트리온 애들이 움직여주니까 그 밑에 있었던 녹십자라든지 종근다랑이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형 애들이 자리를 잡아줘야 그래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도 있고 모더나 이슈도 있고 화이자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이런 뭐 지금 파미셀이라든지 ST팜이라든지 결국은 또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혹은 정고점을 뚫는
강한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주뿐만 아니라 그 제약주의 대장주들 이쪽 애들이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강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한 게 이제 제약주 쪽인데 한미약품도 얼굴마담입니다. 얼굴마담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이 강하게 이렇게 버텨주거나 아니면은 상승을 해줘야 이제 중소형주들이 겨울 동안에서는 힘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제약주들이 그래서 이쪽은 무너지지 않고 우상향으로 조금씩 내지는 폭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로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좀 떠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28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상당히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조정 시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최근에 이제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이제 녹십자와의 이제 희귀질환 분야에 대한 신약을 개발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착수 얘기가 나와주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바닥에서 움직였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조정받으면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한 32만 원 잡고 조정 시 매수하시면서 목표 가격 한 40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 제약주의 지금 셀트리온과 함께 강하게 움직여주는 섹터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디지털 대성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 교육주들이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네요. 디지털 대성. 자, 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자,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계속 그 300명대를 넘고 400명대를 넘고 500명대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언택트 관련주들, 교육주 관련주들, 원격 수업 관련주들이 최근에 YBM넷을 비롯해서 많이 강했죠. 근데 이제 소폭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애들이에요. 메가MD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대성과 같은 애들은 먼저 치고 움직였는데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공략하는 것은 조금 조정받을 때 그래서 손절 라인을 한 8,000원 두고 8,000원을 두고 목표 가격 한 9,000원 본다 생각을 하고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매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나쁘지는 않아요. 계속 그 언택트 관련주들이 꺾이진 않았으니까 이쪽 애들 매매하시는 것들은 손절 라인만 잘 잡아두면 공략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일단 파로 질문 주셨는데요. 파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원래 태양광 발전, 태양광 섹터에 있는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항상 겨울에서는 AI 조류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씩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제 조류독감 얘기가 있으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을 주고 밀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원래 조류독감이라는 부분들은 12월 달에 발병이 이게 심각한 게 아니고 거의 1월 달과 2월 달에서 이게 가장 피크를 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 조류독감이 들어왔다라 그러면은 세력들이 한번 물량 테스트를 한번 줬다가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정도를 안 가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다 손절해버립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모양을 보면. 그래서 이 음봉을 감아 올리는 장대 양봉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모양에서 그러니까 빨리 돌려야 돼요. 이게 일주일 안에 장대 양봉으로 돌리질 않으면 아주 지겹도록 한 달, 두 달 동안 항보하거나 슬슬 빠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매집을 한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쏘는 흐름들을 분명히 보여주긴 하는데 그게 너무 지겹다는 얘기죠. 내년 1월 달이나 내년 2월 달 그쯤에서 움직인다라 그러면 지금에서는 공략을 별로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슈는 있는데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살아나지 않는 흐름만 보인다라 그러면 좀 고생을 한 달 정도는 했다가 움직일 것 같아서 지금 위치에서 공략하려는 분들은 이쪽 애들이 그러니까 제일바이오가 됐든 파루가 됐든 이글벳이 됐든 이쪽 애들이 뭐 상한가 시세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따라 움직이지만 그런 시세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두 달 고생을 시킬 패턴이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뒤에 저점 매수 하시는 게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이거 이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략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10월 26일 날 그때 당시에서도 6,500원의 손절과 목표치 10,000원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 손절 라인, 목표치는 10,000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여전히 그때 이후에서 수익 권역에 있고요. 지금 10% 가까이 수익에 있는데
이건 결정을 지으시면 돼요. 단타 단기를 하겠다. 그러면 팔고 다시 싸게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고, 단타가 싫다. 그냥 가져가겠다. 그럼 6,500원 손절 잡고 그냥 10,000원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의 이슈는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체결 소식이 있었다는 게 이제 최근 이슈고요. 내년에 있을 상반기, 내년 초서부터 아마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과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아마 솔솔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 내년에서는 시작할 것 같아서 일단은 좋게 두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주성엔지형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일단 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그냥 쭉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시장 오늘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8%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56% 오르면서 지금 8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장 초반 개인이 어제 매수해줬었는데 약간 차익 실현에 조금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 큰 흐름들은 아닙니다. 개인이 400억 원 가량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150억 원 그리고 250억 원 가량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흐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일단 어제 미국 유럽장에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가 이제 조금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존에 올라갔던 그 11월 달에 상승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글로벌 11월 마지막 날은 좀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좀 차익 실현 압력에 좀 시달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조정폭이 좀 확대를 됐는데, 일단 미국 시장도 이제 에너지, 경기민감주, 제가 이제 이거는 경기민감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주의하시고 다른 섹터분들로 계속적으로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단기성으로 끝날 것인지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최근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조금 많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도 그랬지만 요즘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어제는 매도를 굉장히 강하게 좀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월 초반, 12월 월 초반에 수급을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수급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달 관련해서는 뭐 첫째 주, 둘째 주, 그 연말이 될수록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강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일단 수급을 잘 체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방송이나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종목 4가지 살펴볼 텐데, 그리고 오늘 그 모더나 관련 이슈로 엔터텍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더나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엔터텍이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백신 그 긴급 사용 신청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상승했고 좀 눌려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3,000원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3,300원 구간. 거의 250% 이상 올라갔다가 또 눌리고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 지금도 한 60% 구간인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도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되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일단 등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종목 자체가 모더나 관련 이슈는 사실상 기존에
재료가 이제 저 코로나19 백신 저 긴급 사용 신청 저게 나오면은 재료가 거의 다 소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은 항상 주식은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뭐 얼마 이렇게 상승을 하겠지라고 마냥 그런 기대감보다는 항상 그런 관점에서 항상 선행해서 움직인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KG ETS입니다. 일단 폐기물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기관이 계속적으로 요즘에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지금은 매물 구간에 좀 꼼짝꼼짝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되고, 오늘은 좀 흔드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 5,200원짜리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 가능한 구간인데, 일단 이 차트 자체가 흔들기가 나오고, 일단 지금 시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매물대를 좀 강하게 뚫어올리면 한 번쯤 접근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또 하단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한 정찰대 정도는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자리 돌파를 잘 해주면 6,000원짜리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돌아가면은 거의 4,000원 이하까지도 4,000원 정도 최초에 이제 박스권을 만들던 이 자리 구간까지도 한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밴드 구간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대응하시고, 얘는 이제 이 테마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등락이 좀 심해요. 강하게 뭐 상승을 하거나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메리트에 대해서, 모멘텀에 대해서 투자한다 이런 부분들 잘 못 느끼겠는데, 어쨌든 조금 단기성으로 좀 잘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크래프톤 지분 보유 관련해서 일단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창투사 관련해서 업종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창투사 관련해서는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기술 투자도 우리기술 투자인데, 우리기술 투자는 뒤에서 살펴볼 건데, 일단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관점. 일단 지금은 기술적인 접근 가능 구간이다. 일단 4,000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접근해 보신 건 괜찮다. 다만 얘 종목의 특성상 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막 흔드는 거 좀 싫어하시거나 급등락이 좀 강하게 좀 발생하는 걸 싫어하신다면 조금은 좀 주의하시고 피하시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그런 종목들 좀 좋아하고 즐기신다면 이런 종목들 대응하시는 건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기술 투자, 다음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일단 10월 30일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일단 뭐 한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지금 자리에서 가능하다. 일단 11선 지지받고 잘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체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지금은 신규 접근보다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있고, 일단 한번 쉬었다가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쉬어가는 구간에 뭐 하루 이틀 쉬는 게 아니고 조금 많이 쉬었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11선 지지받고 잘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J콘텐츠리입니다. 주가 전망과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은 쉬어가는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배열까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은 투자 메리트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역배열 구간이잖아요. 뭐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분들도 계속 다 저점으로 생각하셨다고 물리신 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확실하게 틀어서 우상향으로 올라줄 때까지 최소한 기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횡보를 조금 더 이어가고 그다음에 우상향으로 틀어서 올라간다는 모습을 보이면 그런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게 괜찮지, 굳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5% 10% 수익 내겠다고 들어가시면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투자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뭐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21년부터 조금 회복이 되는데 20년도에는 조금 안 좋았지만 일단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상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입니다. 기업이라면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 추후에 만약에 접근을 원하신다면 정말 추후에 좀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오늘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인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일단 중국 히토류 네, 최충성 위원님. 네. 네, 죄송하지만 할게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위원님 포트폴리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55%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솔홈데코가 21% 넘는 수익 내고 있고요. 동양물산 3% 넘게 4% 가까운 수익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참 좋은 여행 어제도 잘 갔죠. 지금 33%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코오롱인더 0.85% 수익률 내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195%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충성 전문위원 바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일단 중국 히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수출관리법안을 시행함에 따라서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그 힘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좀 뭔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4,580원 지금 구간인데 일단 4,6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짧게 5,500원 목표 구간으로 삼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 가격은 4,400원 보고 짧게 대응을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고요. 자,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 좀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까지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덜하기는 합니다만 0.4%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어제 동반으로 좀 팔다가 기관은 좀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오늘은 같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억 원, 300억 원 가량 매수해주고 있고요. 자, 시장 좀 더 힘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힘이 괜찮네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장 출발 어제 많이 밀렸던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좀 외인들이 원체 많은 물량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부터 해서 다시 한번 좀 매수 가담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힘내시고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은 삼성전자가 다시 좀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오는 가능성이 좀 얼마나 될까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그래도 좀 플러스권 유지를 해준다면 시장의 좀 상승 흐름을 좀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의 빠른 반등에 힘입어서 조금 지수 자체도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봐야 될 종목들 체크를 좀 해보자면, 우선은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조금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이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0월 8일 날 추천을 드리고 나서 현재 수익률이 약 한 3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주가가 더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항상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 포인트를 넘어가는 건 분명하다. 분명히 넘어간다. 넘어가고 셀트리온은 33만 원, 뭐 34만 원까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드려왔었죠. 지금이 그 시기가 왔어요. 근데 올려칠 때마다 계속 좀 매도하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 꼬리가 달린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게, 일단 현 구간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반등을 계속 이어가다가 갑자기 좀 급한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좀 크게 끝날 그런 흐름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갑자기 뭐 3에서 4%대, 5%대 하락으로 좀 끝이 나는 모습이 좀 보일 때에는 조금 위험 신호라 생각하시고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는 우선은 뭐 홀딩 하시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좋은 모습이 나오지만, 역시나 계속 어제도 그렇고 급등하는 흐름이 또 윗골이 달리면서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이너스 폭이 좀 만약에 나오진 않겠지만 상승폭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경우, 거의 뭐 보합권까지 내려올 경우에는 조금은 위험한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천천히 보시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 제약 아직은 살아있는데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내려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역시나 너무 단기 고점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1차적인 수익 실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전량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물량을 조금 들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면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카카오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내년도에 이제 성장성 자체가 당연히 큽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성장성 자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 자체도 여기서 뭐 갑자기 밀릴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가 네이버보다 훨씬 주가 상황이 좋은데 바닥을 확인하고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은 대형주 위주로 재편되고, 코스닥은 뭐 셀트리온 쪽이나 그 다음에 뭐 코로나 관련주로만 급등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없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흐름을 좀 벗어나는 시점이 조만간 오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현 구간대에서는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보유하시는 전략이나 아니면 현 구간대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참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도 나쁘진 않은 모습이지만 좀 천천히 시장 대응하시면서 좀 매수 담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보셔야 돼요.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카카오가 고점에서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났고요. 고점에서 바닥 확인하고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와중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이번 달에 12월 안으로 나올지 여부는 사실 불투명해요. 내년까지 좀 보셔야 돼서 천천히 시장 즐기시면서 기다리신다면은 42만 원 돌파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은 꼭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LG화학인데 LG화학도 9월 23일 날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거의 뭐 바닥에서 잘 추천을 드렸고요.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이 바닥에서 지금까지 2달 이상을 보고 있는 건데 종목이 이제 움직일 때 보면은 뭐 한두 달 동안 움직이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고 약간 조금씩 밀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LG화학도 그 포인트를 봤던 거죠. 고점에서 뭐 8월, 9월 고점에서 한 2달 이상을 흘러내렸거든요. 천천히 움직이지 않았었죠. 굉장히 집요할 수 있겠지만 LG화학을 뭐 보지 않았다, LG화학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쳐다본다면 와, 주가 정말 괜찮네, 잘 갔네라고 느껴지지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강조드리고 좀 멘탈을 잡아드렸던 게 악재가 있을 때마다 LG화학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됐었고, 그리고 분할 이후부터 해서 또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80만 원은 무조건 간다라고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려왔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깊은 조정이 나오면 더 좋고요.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를 꼭 해두시고 100만 원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요즘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역시나 가뜩이나 좀 내년도 성장성이 큰 기업인데 흔들리실 필요는, 잠깐의 주가 움직임에 흔들리실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바닥에서 이게 한 6개월 넘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 바닥 몇 개월을 횡보한 이후 이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종목 자체 뭐 짧게 볼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계 배터리 1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상장은 내년 뭐 하반기 정도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 또 이슈가 같이 터지면서 LG화학의 주가도 많이 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한다는 것은 뭐 넷마블과 빅히트를 두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SK케미칼과 SK바이오팜을 두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굉장히 또 LG화학이 내년도에 또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또 빠르게 더 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니까 잘 지켜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이 또 빌보드 정상을 차지했던 소식이 또 있는데, 그럼 뭐 빅히트가 주가가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건가?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요. 바닥은 충분하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리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좀 바닥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저는 사실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좀 들어선 것 같습니다. 시총 자체도 원체 좀 큰 편이라서 갑자기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빅히트를 본다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권해드리는 매수 가격은 16만 원대를 보긴 해요. 17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가격이 좀 진성 바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시는 건 좋고, 그리고 많이 고점에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20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25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30만 원 이상으로 간다는 것은 솔직히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20만 원대 정도까지 안착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30만 원 이상으로의 기대는 접어두시고 그냥 짧게 한 20만 원 초반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동양철강이라고 질문이 좀 왔는데요. 116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급등할 때 매수를 좀 하셨어요. 지금 동양철강 보자면 1150원짜리 기점으로 계속 맞고 떨어졌던 전형적인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종목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윗고점에서 처리하셨던가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위험한 구간이기도 해요. 뭐 수급적으로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시총 자체도 크지도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자면은 실적 상황도 많이 개선 사항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고민해봐야 될 자리가 1130원짜리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자리만 좀 잘 지키시고 대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장 어제 하루 좀 숨을 고르고 다시 그래도 탄력적으로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힘 계속 이어가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